네, 안녕하세요. 풍문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다 국어 1등을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에 제가 문자 온 거 하나씩 띄워놨는데 한 명은 남학생이고 한 명은 여학생이에요. 어느 쪽이 여학생일까요? 누가 봐도 알겠죠. 왼쪽에는 이미 이모티콘 난리 났어요. 자기 지금 1등 했다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저도 똑같이 또 이모티콘 큰 걸로 보냈고 여기는 답장이 없어요. 제가 "네가 1등 아니야?"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와 가지고 "너 1등이 아니야." 그랬더니 "1 등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에 지금 1 등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오른쪽은 인제 작년에 인제 국어 전교 1등 했던 여자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인제 재작년에 1등 했던 그래서 제가 2년 연속으로 네 국어 1 등을 배출한 선생님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국어 풍문고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테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제 수업이 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대비 전략이랑 그다음에 수업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는 미래엔이에요. 네, 교과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좀 평범하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충분히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아 놓은 것들이 이제 몇천 문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이제 풍문고에 맞도록 이제 문제를 조금 추려 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마다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부교재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 외에 다른 문제집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는 학교 부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가면 교과서도 받고 그다음에 부교재를 딱 줄 거예요. 근데 그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프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넣어서 프린트물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범위를 제가 이제 세모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해 놨고요. 그다음에 외부 문제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엄청 학습적으로 양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학교는 아니다. 다만 문제가 어려워서 부담이 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 구성을 좀 보면요. 제가 3 년치를 쪼금 넣어 놨는데 구성은 거의 똑같아요. 객관식 20 문항에 서술형 6 문항인데 쪼끔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배점이에요. 배점이 2021 년에는 네. 20 문항에서 70 점이었다가 이게 65 점, 그다음에 65점 이렇게 쪼끔 줄어들고 서술형이 쪼끔 배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쪼끔씩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5 점이면은 굉장히 큰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을 좀 연습을 잘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서술형이 사실 단답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풍문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부 지문을 따다가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서술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전체적으로 특징을 좀 이제 키워드를 제가 뽑아 봤는데 일단 교과서 중심이기는 해요. 제가 부교재가 따로 뭐 엄청나게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이긴 한데 학교에서 수업은 교과서에 있는 걸 하되 문제는 이제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지문 확장형이다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2023년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를 보면은 서점 갈래 이해 뭐 서사 갈래 이해에서 1 단원 전체랑 그다음에 2 단원 전체 그리고 3 단원 1 단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되게 적당한 단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외부 지문 출제를 보면 정호성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허균의 통곡한 게 외에 그래서 4개 정도의 다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년도만 봐도 한 6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전에는 뭐 외부에서 뭐 비문학 지문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쪼끔씩은 그래도 외부 지문을 쪼끔 줄이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4 지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외부 지문을 포기하지는 않는 그런 학교니까. 그래서 외부 지문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시면 한 번은 문학 중심, 한 번은 문법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건 좀 몰아서 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보면은 문학이 69.5 점이니까 거의 70%를 차지하죠. 그리고 1 학기 기말로 가면은 다시 문법이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고사를 지금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문법도 문법이지만 문학 쪽에 쪼끔 신경을 좀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내가 문법을 쪼금 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중심이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객관식 출제 특징을 조금 몇 가지 뽑아보면 일단 이전보다는 좀 줄기는 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이나 이제 준거,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 준거라고 하는 거는 수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모의고사형처럼 보기에다가 비문학적 요소나 설명 같은 걸 주고 문제를 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외부 작품을 보기로 활용한 문제가 이제 한 문제인데 외적 준거는 이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보기를 내서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점수를 조금 떨어뜨리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모두 고르쇼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르는 거면 내가 뭐 두 개 중에 헷갈려서 하나를 잘 찍는다고 해도 맞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엄청 틀리게 돼요. 그래서 두 개 고르쇼 문제도 원래는 있는데 이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 그다음에 학습 활동 관련 내용을 숙지해서 좀 해결하는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나 근데 처음 보는 작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가 넣었냐면 두 개 고르시오가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6문제가 다 보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객관식도 사실 좀 어려운데 서술형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서술형은 그냥 여기에 있는 요거의 의미를 쓰세요라고 하면 그냥 외워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보기를 사용했다는 거는 조건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다른 지문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또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작품과 외부 작품을 비교 서술하는 게 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2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외부 사례를 가져와서 또 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게 물론 보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암기하고 했으면 그래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문제 정도가 좀 외부 지문을 활용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요거는 그래도 잘 이제 외우고 했으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수 문제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 자랑을 조금 섞어서 어떻게 적중이 됐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예요. 시에서는 항상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직전에 이제 정리 자료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정리 자료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어의 대비, 모의나 어쩌고 중요한 것들을 좀 찝어줬는데 여기서 지금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정답이 대립적 속성을 가진 시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의 대비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저건 쉽게 찾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다음 외적 중거 아까 활용한 문제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실제로 그 출제된 문제입니다. 서정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고 그다음에 이제 5개 중에 정답을 찾는 거였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애상적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아마 그 자료랑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도 지금 이제 애상적 분위기. 사실 애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거는 이게 답이 아니니까 아니겠죠. 근데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또 시어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것도 7주차 교재 그리고 시험 직전 자료에서 다 한방눈에 관련된 거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자에게는 고통, 그다음에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인데 여기 보면은 뭐 소외된 이들한테 뭐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공부만 제대로 했거든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 무조건 나와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게 또다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제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오기에 좀 충분한 것들을 좀 넣는 편이에요. 근데 다행히 맞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7주차에 제가 교재에 수록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 풀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외부 지문 적중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이 보기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고전시가가 또 외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현대시가. 근데 사실 이 현대시가 선택지 나오는 것들은 아이들이 예전에도 아마 경험을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뭐 중학교에 아예 안 나오진 않으니까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 고전 시간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공부를 같이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예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전 시가 연계됐을 때 또 고전 시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수업을 하면 이거 관련된 것들은 다 풀어줘요. 그리고 좀 유명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시조를 막 아예 이상한 거 막 가지고 오시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배경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직전 정리 자료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출제됐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문제가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였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과 제가 이제 7주차 교재에 수록했던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좀 익숙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북동의 역할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 정리 자료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된 거를 그냥 답으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이 왜 어렵냐면 보세요. 딱 봐도 어렵게 생겼죠? 이거는 지금 서술형인데 문제를 보시면 보기는 A를 다른 시점으로 고쳐본 것이다. A와 비교를 했을 때 보기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여기서 이제 그 시점에 관련된 건 충분히 별표 3개까지 쳐주면서 얘기를 해줬지만 다른 것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해당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다른 시점이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1학년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서정관례, 서사관례 이런 거 나올 때 앞에 기본적인 건 다 깔아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안 하지 않았어요. 여기만 없을 뿐이죠. 자, 그리고 서답형 3번도 관객 참여 설정이 효과 서술인데 이것도 7주차 교재랑 시험 직전 교재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보기가 있기는 하지만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였고요. 자, 그리고 외부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맞췄지 뭐예요. 그래서 통곡헌기가 여기 6주차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넣으면서도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아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면서 했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다짐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글쓴이가 비유한 표현의 의미를 쓰는 건데 이 표랑 이 표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요거를 지금 두 칸이긴 하지만 이거 세 칸으로 나눠놨는데 위에 있는 두 칸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 정리 자료를 잘 쓸 수 있었으면 그대로 빈칸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형태도 좀 보여드릴 건데 교과서 지문을 좀 변형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아이들의 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문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문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을 이거로 고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아예 다른 것들 그래서 마치 모의고사에서 화법이나 작문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아예 모르는 거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술형이라는 게 문제예요. 서답형인데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찾는 그런 연습, 그것도 두 가지를 또 서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써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다행인 건 선생님이 조금 채점을 후하게 해주시는 편이라 이렇게 뭐 비슷하게만 쓰면 아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점수가 좀 별로일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괜찮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보기로 제시된 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작년 시험지는 아니고 제가 재작년 시험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줄거리를 주고 또 내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단순하게 그냥 다른 뭐 시 갖다 놓고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앞에 것처럼 뭐 소설을 아예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줄거리를 아예 주고 내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외부 지문과 이렇게 같이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제가 다 시켜요. 어머님들이 시키실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신경 써서 그냥 준비를 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두 개 고르시오나 모두 고르시오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재작년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 고르시오고 이것도 두 개 고르시오 이것도 두 개 고르시오거든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가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두 개 고르시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좀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신경 쓰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는 개수 하는 거 요것도 뭐 두 개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 작년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내용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교과서 중심으로 외부 확장이 된다고 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랑 적용을 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 정리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 보는 주석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거는 제가 수업 교재로 이미 책으로 해서 나눠줄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저걸 한 번 더 학교 필기 같은 거 섞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해설한 거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는 필요하면 외부 지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프린트 같은 걸로.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줍니다. 지금 거기는 흑백으로 돼 있지만 제가 이거 빨간색, 파란색 다 줄쳐가면서 따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손필기가 필요한 것도 손필기도 해주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이건 이제 그 중세 국어인데요. 중세 국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타이핑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손필기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손필기로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그냥 정리를 해줬어요. 애들이 감동했다고 하긴 하던데 이제 점수가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 필기까지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최대한 맞게 보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최대한 넣어줘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제공된 예상 문제고 실제 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사례를 워낙 여러 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메인 교재가 맨 왼쪽에 있는 게 메인 교재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매주 들고 다녀야 되는 메인 교재가 있고, 그리고 과제물이 매주 나갑니다. 매주 나가는데 이건 이제 학생도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과제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는 다른 데서 이제 옮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학원에서 특별하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 양이 제가 맨날 주는 양이래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못 풀 정도로 주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 주에 200문제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200문제는 못 풀어요.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내신 문제 200문제는 지문을 다 알고서 사실 문제만 읽고 푸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나왔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쪽지 시험인데요. 이건 매주 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수업했던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OX나 아니면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도 되게 자세하게 쓰는 게 나오고, 그리고 모두 고르실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OX나 빈칸 넣기로 쪽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못 보면 제 시험 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아이고. 이거 테스트지구나. 자, 요거는 제가 달밤에서 테스트지를 놨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출제됐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지도 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여태까지 봤던 테스트지를 전날에 그냥 시험 보기 전날에 다시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번씩 더 보겠다고. 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주냐. 제가 질문 받는 거,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서 수업 시간 끝나고 당연히 1시간 정도 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카톡으로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오른쪽처럼 개인 카톡으로 충분히 질문 받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클릭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맞춰서 그 시간에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된다. 난 시간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 11시쯤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줌을 켜요. 그래서 저랑 이제 학생의 그 인권을 위해서 제가 뭐 얼굴은 가렸어요. 제 얼굴밖에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클리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방법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뭐 질문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듣지 않을 자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직전 정리 자료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시험 직전 최종 정리 자료는 빈칸이 다 뚫려져 있고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빈칸 넣으면서 하는 그런 자료고, 여기서 사실 시험 적중률 되게 높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그리고 여기는 시험 직전 최종 모의고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최대한 그 풍문고에 맞게 제가 매년 다시 출제를 해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신 대비 수업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개강은 16일이고요. 총 6번 수업에 그러니까 직전 수업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예요. 아주 좋은 시간이죠. 애들이 아침에 부르면은 늦잠 자는 애들 가끔 안 오는 애들이 있는데 2시에도 못 깨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클리닉은 금요일 6시부터 10시로 잡아놨으니까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뭐 매주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질문이 해결이 안 될 때 몰아서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것도 이제 선택 사항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도 적어놨죠. 2022년, 2023년 풍문고 전교 1등 배출한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2주 정도 미래행 교과서를 미리 조금 공부해보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2회 특강으로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 똑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학 한 번, 문법 한 번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좀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번씩 경험해보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믿고 보내주시면 점수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